네이비실은 창설된 이래 수많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메콩 델타 지역에서 베트콩에 대한 수색 정찰이나 매복 기습 작전을 수행하였고, 남베트남군의 해상특공대를 양성하는 교관 역할도 하였습니다. 네이비실의 활약에 녹색 얼굴이 악마들이란 별명까지 얻게 되었고, 수많은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네이비실에게 언제나 영광의 순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5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레드윙 작전은 특수전 역사상 최악의 작전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CIA가 게릴라 고위 간부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SEAL 10팀이 이 작전을 담당하게 되었고, 먼저 4명의 정찰조를 보내서 목표 지점을 관측하도록 했습니다. MH-47을 이용하여 침투한 정찰조는 게릴라들의 은거지를 정찰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을 타격하기 위해 증원부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하러 온 민간인 3명에게 발각되게 되고 정찰조는 우선 이들을 잡게 됩니다. 특수전 교리에 따라 이들을 본대로 이송하게 되면 원래의 작전은 취소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그렇다고 그냥 풀어주면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투표를 통하여 이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약 1시간이 지나서 게릴라 무리들이 정찰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이들을 실제로 밀고 했는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정찰조가 헬리콥터로 침투할 당시부터 그 소음 때문에 게릴라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찰조는 간단한 임무를 위해 투입되었기 때문에 중화기는 없었고 MK-12 소총 2정과 M4A1 유탄 발사기 2정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게릴라들은 수십 명이 AK와 기관총, RPG 등으로 무장하고 공격하였습니다. Allahu Akbar, Allahu Akbar, Allahu Akbar, Allahu Akbar. 이곳은 험준한 산악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전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지원 요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SEAL 대원 2명은 전투 중에 전사하게 되고, 지휘관이었던 마이클 머피 대위는 무전을 하기 위해 홀로 개활지로 나가 있다가 총에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 무전 송신에 성공했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그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SEAL 10팀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구조팀을 긴급 출동시킵니다. MH-47 치누쿠 2대, 아파치 2대, 블랙호크 4대가 출동하였으나 아파치는 과도한 무장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고, 따라서 치누쿠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이때 앞서가던 치누쿠가 게릴라의 RPG 공격에 당하여 추락하게 됩니다. SEAL 요원 8명, 특수작전 항공연대대원 8명, 승무원 4명 등 20명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 구조작전은 전면 취소되었으며 마커스 병장은 홀로 남게 됩니다. 마커스 병장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등 필사의 노력으로 겨우 몸을 숨기게 되고, 탈수 상태에 있던 그를 지나가던 민간인이 발견하여 마을로 데려가게 됩니다. 마커스의 쪽지가 미군 부대에 전달되면서 그를 위한 본격적인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지상으로는 그린베레가 수색을 하고 공중에서는 아파치와 AC-130의 막강한 화력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마커스 병장은 구출됩니다. 레드윙 작전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최악의 특수작전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결국 나고자를 끝까지 구출했다는 점에서 미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아덴만에서는 미국의 화물선 머스크 엘라바마호가 해적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선장은 선원들을 안전장소에 대피시키고 배의 각도를 흔들며 저항해보지만 결국 해적들이 배에 승선하게 되면서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화물선에 미국의 군함들이 접근하여 협상을 시도하지만 결렬되고 맙니다. 대테러 부대인 데브그루는 미 본토에서 수송기를 이용하여 아덴만 상공에 도착한 후 고공 강화를 통하여 강습 상륙함에 승선합니다. 그리고 해적이 선장에게 총을 겨누는 순간 약 25m의 거리에서 MK-11 반자동 저격소총을 이용하여 해적 3명을 사살합니다. 2011년에는 데브그루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작전이 실행됩니다. 9.11 테러의 주범을 제거한 사건으로 작전명 넵튠 스피어입니다. CIA는 약 10여 년의 노력 결과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곳은 파키스탄의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미 정부는 그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거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스텔스기나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도 고려되었지만 주변 민간인의 피해가 우려되어
결국 대부그루를 투입시키기로 합니다. 대부그루 요원 24명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파키스탄의 안전가옥과 비슷한 시설을 만들고 3주 동안 투입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전이 시작됩니다. 대부그루 요원들을 태운 헬기 4대는 파키스탄군의 레이더망을 피해 초저공 비행으로 250km를 비행합니다. 헬기가 착륙하려는 순간 강풍이 불어 저택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한 대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탑승자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부그루는 신속하게 건물로 진입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제거해 나갔으며 최종적으로 건물 3층에 있던 목표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의 고위 관리자들은 작전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으며 지켜보았습니다. 네이비실은 창설 이래 수많은 작전들을 수행해왔고 또 성공시킴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특수부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이비실은 앞으로도 미국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는 특수부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네이비실이었습니다.